가처분은 인수나 소멸을 볼 것이 아니라 가처분권자가 어떤 소송을 제기했느냐를 봐야 돼요. 가처분권자가 어떤 소송을 제기했느냐를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안녕하세요. 저는 교빈입니다. 네, 전길봉 교수님과 함께 하루 10분씩 투자해서 총 30강으로 공매 뽀개기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전길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벌써 19강까지 왔습니다. 예. 네, 공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교수님 강의 잘 들으면서 네, 하나씩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매 물건 가처분 그리고 예고 등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요. 예. 네, 오늘도 유익한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뭐 거기서 궁금한 거 하나 네, 다 어렵긴 질문해 하지만 보시죠. 예. 가처분이 소멸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가처분이 인수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예.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예. 네,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이제 압국수의담 국공기금에서 네, 압류재산 같이 권리 분석이 필요한 이론이라는 거. 이제 오늘 이론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가등기 같은 경우는 선순위 가등기만 인수하고 후순위 가등기는 인수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처분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가처분이라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도 죽어버린 가처분이 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희한하잖아요. 네. 다른 것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예고 등기라는 게 뭐였냐면 예고 등기는 무조건 인수였어. 무조건.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도 예고 등기는 무조건 인수예요. 기억해 두세요. 압류재산 공매 물건 낙찰 받을 때 예고 등기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예고 등기라는 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인수. 그래서 만약에 그 예고 등기권자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예고 등기권자가 본안에서 소송에서 승소해 버리면 낙찰자는 소유권 뺏겨버린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당이득으로 이제 낙찰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는데 네.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렵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거기는 생략하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어느 단계에 딱 들어서면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세상에 풀지 못한 문제는 없다. 그렇죠. 문제에 답이 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풀지 못한 문제는 없다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제에는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전문가 눈에는 그게 보이고 네. 비전문가 눈에는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예고 등기는 공매 물건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예고 등기 있다. 지금 폐지됐으니까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폐지되기 이전에 예고 등기는 지금도 살아서 등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물건이 공매 물건 나왔다. 그러면 낙찰자는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대신 들어가려면 그 예고 등기에 소송이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 소송을 제기했던 예고 등기권자가 패소했다고 한다면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패소하지 않고 아직 소송이 종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예고 등기 대신 이제 지금 들어온 게 뭐냐면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네. 그건 변론을 하고 예고 등기 대신 들어오는 게 뭐냐면 가처분이에요. 그럼 지금은 등기상에 뭔만 보일까요? 가처분으로만 보여요. 압류재산 공매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에 뭐가 있다? 가처분이 있다.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낙찰 받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권리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예, 권리 분석을 해서 그 가처분이 나중에 낙찰받은 내 소유권하고 관계없는 가처분이라 한다면 낙찰받아도 돼요. 그런데 낙찰받은 가처분이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권을 뺏어가 버리는 네. 소유권을 쥐어버리는 그런 막강한 가처분이었다고 한다면 낙찰받은 사람이 가처분 있는 공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 가처분이 등장하냐면요.
교부님이 나한테 이제 집을 팔았어요. 예. 그래 놓고 이제 계약금을 내가 이제 10% 주고 중도금을 20% 줬어. 그런데 집이 10억짜리였는데 네. 집값이 중도금 주고 나니까 20억이 튀었어. 네. 그러면 10억이 올라와 버렸으니까 집을 나한테 10억에 팔고 싶을까 안 팔고 싶을까? 아니 이미 팔았다면서요. 아니 등기가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안 팔고 싶지. 안 팔고 싶지.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한테 18억에 팔려고 그래.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중도금 줘놓고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럼 내가 교비님 집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못 팔아. 팔 수는 있어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을 못 해. 그래놓고 내가 나중에 공탁 걸고 소유권 이전 하라고 소송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갖고 내가 그 집을 가져와 버리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가처분이에요. 자, 그런데 교비님이 나한테 집을 팔았어. 네. 내가 잔금까지 다 줬어. 네. 그리고 이제 집이 잔금을 안 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잔금을 다 줬다 합시다. 잔금을 다 준 경우가 있고 안 준 경우가 있는데 다 줬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내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교부님 주택이 있고 나한테 이제 내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등기상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니까. 그런데 내가 교부님한테 뭐라 했냐면 사기를 쳐갖고 그걸 가져왔어. 아니면 사기 강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비님이 나한테 다른 걸 해달라고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맡겼는데 내가 거기를 위임장을 내가 이조로 만들어가지고 교빈이 정길봉에게 이 집을 매매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위임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와 버렸어. 그러면 그게 무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교비님 주택이 내 앞으로 넘어왔지만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라고 소유자라고 추정력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비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집을 다시 찾아가려면 이 집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이 집을 못 팔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집을 가져오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져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제 교비님이 여기에 이제 뭐냐면 가처분을 해놨어. 그러면 저당권 밑에 있는 가처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물건이 이제 공매에 나왔다 이거야. 말하자면 내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공매 물건이 나왔다 한다면 네. 저당권 밑에 있는 가처분이니까 당연히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소멸된 게 아니다. 네. 교부님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다가 가처분 해놓은 게 뭐예요? 내가 사무소 위조한 거잖아요. 네, 불법. 불법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긴 거잖아요. 네, 네, 그건 인정이 안 된다는 그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이럴 때는 이 가처분이 저당권 밑에 돼 있다 하더라도 말소가 안 돼요. 이 말소가 안 되고 이런 공매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교부님이 나중에 나를 상대로 이게 사무소 위조로 이 소유권이 무효라고 소송에서 승소해버리면 네. 내 소유권도 날아가고 낙찰받은 사람 소유권도 날아가 버린다는 거. 야, 이 부분도 잘 알아보고. 왜?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네. 대신 이제 내가 이제 계약금 중도금만 주고 네. 잔금을 안 주고 네. 교부님을 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앞으로 소유권을 넘겼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당권을 내가 설정을 했어.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잔금을 안 줬잖아. 그러면 교부님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안 줬어요. 그래 해지하면 이제 내 소유권이 교부님 앞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이 집을 못 팔도록 교부님이 처분금지 가처분 해놔. 네. 그런데 내가 또 세금을 안 내서 이제 압류 공매가 나와. 그러면 저당권이 있고 이제 가처분 들어오고 압류 공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밑에 돼 있는 이 가처분은 계약 해제로 인한 것은 선의 제3자인 이 저당권자는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 이 가처분이 소멸돼. 이 가처분에 인해서 나중에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이 낙찰받은 사람,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 소유권을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처분은 진짜 어려워. 다 같이. 어려워. 진짜 가처분은 어려워요.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거 나한테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가처분은 소멸돼도 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가처분이 인수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후순위 가처분이라 해가지고 이건 이상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공매 물건에서 압류재산에서 특히 세금 압류보다 더 후순위인 가처분이 있다 하여 무조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 소멸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인수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될 수 되지 있고.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가처분은 인수나 소멸을 볼 것이 아니라 가처분권자가 어떤 소송을 제기했느냐를 봐야 돼요. 가처분권자가 어떤 소송을 제기했느냐를 봐야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송 어떻게 지겠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예, 그걸 봐야 그것까지 됩니다. 봐야 된다. 예, 그렇죠? 예. 네. 공매물건 가처분도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러분 또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또 답변해 주실 거예요. 이거 파일 신청하시는 방법도 네, 여기 같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그리고 예고 등기 19강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만 달면 안 돼요.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예.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